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위에만 이제 편압으로 발치를 진행을 하고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식립을 동반한 고철 협진한 교정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악 편압 발치와 하악의 임플란트를 동반한 교정치료 케이스 끝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오셨던 거는 아래 어금니에 염증이 있어서 좋지 않아서 발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치아 교정도 같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발치와 임플란트 그리고 교정까지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셔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옆모습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윗니랑 아랫니, 앞니 물리는 것을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를 조금 많이 절반 이상 많이 덮고 있고, 그리고 아랫입술이 이제 턱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많이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그러니까 입술을 일부러 내민 듯한 그런 안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이제 앞니가 삐뚤빼뚤한 게 우선은 눈에 많이 띄고요. 이제 위에서 찍은 교환면 사진을 보시면은 앞니 두 개만 많이 앞으로 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 앞니는 많이 돌아가 있는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 번째 앞니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튀어나온 앞니와 회전된 앞니가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 있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치아의 삐뚤거림은 많이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아래 어금니 쪽에 염증이 있다고 한 치아가 왼쪽 끝에 두 개의 어금니 치아였고, 이제 세브란스 보존과에서 이제 버티컬 루트 프랙처라고 이제 치아 뿌리가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치료하기 어렵고 발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들은 발치를 하고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사진은 치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치 진단을 받았던 어금니 두 개는 발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치아들이 좀 삐뚤빼뚤함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니에 비해서 윗니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윗니 두 개는 발치를 하기로 하고 이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발치해야 하는 치아는 보통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를 발치를 해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랑니가 오른쪽 위를 제외한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가 있는데, 지금 발치해야 하는 부분의 사랑니는 함께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깊게 매복이 되어 있고 발치 난이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치료 중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앞모습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은 치료 6개월째 되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는 아직 장치가 안 붙어 있고 위에 앞니도 장치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발치를 뒤쪽에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치했을 때 공간이 남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송곳니와 두 번째 앞니들을 뒤로 밀고, 그래야 삐뚤빼뚤한 앞니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위에 앞니는 안 붙인 거고요. 물론 처음부터 같이 붙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니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이제 필요 없는 치아의 이동이 좀 많아지고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치근흡수나 이런 위험들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앞에 치아는 지금 안 붙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래 같은 경우도 위아래 물리는 게 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하게 위에가 배열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바이트가 좀 얕아지면 그때 아래쪽을 브라켓을 붙이기 위해서 아직은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치료가 거의 발치 공간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한 24개월 때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 사진이라 잘 보이진 않지만 왼쪽 공간은 거의 다 닫혔고요. 오른쪽 공간은 약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중심선이 보시면은 위에 중심선이 왼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른쪽 공간을 닫으면 아마 더 잘 맞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니 쪽에 이렇게 고리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위아래로 고무줄을 걸 수 있도록 하면서 공간을 마저 닫았고요. 치료 종료 후에는 이제 24개월째 사진과 비교했을 때 중심선이 조금 더 맞아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양쪽의 교합도 비교적 균일하게 맞는 상태였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좌우 비대칭이 골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 1mm 이내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치료 중 변화 모습, 이제 옆모습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니의 삐뚤거림이 조금 많이 눈에 띄었고, 또 두 번째로 볼 거는 옆모습에서는 어금니가 물리는 거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와 송곳니가 물리는 교합도 같이 잘 맞춰줘야 하는데요. 지금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이제 위, 아래가 이렇게 겹쳐서 물리고 있어요. 보통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송곳니가 이렇게 물리면 아래 송곳니는 치아 반개 정도 앞으로 가서 지그재그가 잘 맞고, 그 뒤에 치아들도 다 지그재그로 물리는 교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윗니, 아랫니가 골격적인 차이도 나고 이가 물리는 것도 차이가 나서 원래 정상적인 교합에서 절반 정도는 이제 위치가 차이 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에만 발치를 해가지고 교합을 맞추는 게 더 치료 기간이 줄어들 수 있고 치아의 이동량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곳니 뒤에 있는 치아 하나씩을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째 사진을 보시면은 발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송곳니의 위치를 보시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간 게 관찰이 되고, 이 발치 공간도 치아 길이보다는 더 작게 남아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뒤에 있는 어금니들은 조금씩 더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지그재그가 맞을 수 있는 교합이 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4개월째를 보시면은 오른쪽 공간은 이제 약간은 남았지만 아직 이 발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저 더 닫을 수 있게 진행을 하는 중이고, 이제 치료 마무리 되었을 때는 이제 발치 공간이 완벽하게 닫힌 상태로, 그리고 지그재그가 맞는 교합이 맞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왼쪽도 비슷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6개월째 이제 발치 공간이 닫히고 있는 것을 확인되고, 그 다음에 송곳니 위치를 보시면은 아래랑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뒤로 간 게 관찰이 되고, 아래 위쪽에 뒤쪽의 어금니들은 또 앞으로 움직여져 있습니다. 지금 발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래쪽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치료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는 지금 임시치아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교정하는 중간에는 치아의 위치나 교합 관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교정하는 동안에는 치아를 이제 임시치아로 넣어 놓아야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계속 비워두면은 위에 있는 이가 아무리 와이어로 잡아둔다고 해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향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교합이 될 수 있도록 임시치아로 이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치료 마무리 되었을 때는 이제 최종 보철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송곳니의 위치나 그다음 어금니 교합을 보시면 지그재그가 잘 맞게 왼쪽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위에 교합면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니를 일부러 붙이지 않은 거를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치아는 지금 발치가 된 상태고,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송곳니를 뒤로 밀고 있는 중이고, 그 송곳니가 뒤로 밀어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간 두 번째 앞니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이 되고요. 아래 두 번째 앞니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악궁에 맞게 배열이 되면 얘도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동안은 첫 번째 앞니는 이제 장치를 붙이지 않고 남겨두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앞니에도 처음부터 장치를 같이 붙여서 배열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배열이 되면서 공간이 앞쪽은 공간이 없이 삐뚤빼뚤한 상태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발치 교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앞니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치아의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치아 이동은 사실은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치아의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이제 치근 흡수나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치료 기간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치를 붙여나가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 마무리할 때쯤 24개월쯤 보면 아직 공간이 오른쪽에만 조금 더 남아있어서 이쪽으로 오른쪽에 고무줄을 끼고 이쪽으로 이제 제가 끼는 고무줄에 힘도 더 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한 상태고, 마무리할 때 보시면은 앞니 배열 같은 경우도 24개월째는 약간 삐뚤빼뚤함이 남아있었는데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균일하게 가지런하게 배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교합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삐뚤빼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위에가 어느 정도 배열이 되고 공간이 어느 정도 닫히고 깊게 물리는 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부터 이후에 장치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발치한 공간과 요 뒤에 임플란트 사이
공간에서 자꾸 공간이 조금씩 발생하려고 해서 임플란트 이제 임시 치아에도 브라켓을 붙이고, 여기는 임플란트 쪽은 힘이 가해지지 않게 그냥 이제 철사가 지나가는 길에 맞춰서 수동적으로만 이제 장치를 붙여서 이제 공간을 약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공간도 줄어들고 이 공간에 맞게 이제 임플란트 최종 보철물도 예쁘게 잘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째 되는 때에는 이제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위에 치아를 뒤쪽으로 밀면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왼쪽 아래쪽에는 발치를 완료하고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식립을 한 상태입니다. 1년째 됐을 때 사진에서도 이제 공간을 계속 닫는 거를 진행 중이어서 6개월째랑 비교했을 때 공간이 더 많이 닫힌 걸 확인되고, 또 두 번째는 내려와 있던 앞니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임플란트 부분에는 임시 치아를 넣어서 위에 있는 어금니가 더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치료 후의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공간이 이제 모두 다 닫혔고, 이제 치아 축도 가지런하게 모두 배열이 되고 있고요. 남아있는 사랑니 2개 같은 경우에도 처음과 비교 시에 거의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치료 전후의 사진만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쪽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치아에 이제 삐뚤거림이나 그다음 깊게 물리는 게 해소가 돼서 가지런하게 배열이 잘 됐고요. 옆모습을 보셨을 때도 어금니 교합, 송곳니 교합이 더 지그재그로 잘 맞게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니 물리는 것도 깊게 물리고 위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것도 개선이 됐습니다. 위아래 사진을 봤을 때에도 앞니 쪽에서 삐뚤빼뚤한 부분이 가지런하게 다 배열이 되었고요. 발치 공간 남은 거 없이 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아랫입술이 나와 보이고, 이렇게 입술을 조금 다물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환자분 여기 처음에 찍었던 옆모습 사진 이 턱 부분을 보시면 약간 이 표면의 선이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기가 어려워서 힘을 줘서 다물면 이쪽에 있는 근육이 활성이 돼가지고 약간 오돌도돌하게 올라와요. 이런 모습이 여기가 표현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랫입술은 조금 더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제 치료 후의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 선도 조금 더 매끄럽게 여기 표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입술도 아랫입술 자체도 처음보다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앞니 물리는 것도 보시면은 더 이상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이제 발치 공간을 닫으면서 앞니는 뒤쪽으로 가고 뒤에 이는 약간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금니가 앞으로 약간 움직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 방사선 사진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전후를 같이 중첩을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첩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교정을 시행을 했고, 골격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아만 많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금니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니가 깊게 물리는 것만 조금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앞니를 보시면은 위 앞니도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 앞니가 뒤로 많이 들어갔고요. 아래 또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움직여져서 반반 정도를 이동을 해서 발치 공간을 닫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 앞니가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래 입술을 누르면서 처음에는 아래 입술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 앞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래 입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물려졌고요. 윗입술도 좀 들어갔지만은 아랫입술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면서 저희가 보통 보는 코끝과 턱끝 사이의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이상적인 정상 범위에 맞게 이제 입술의 위치한 것이 관찰이 되고, 치아 각도도 처음에는 더 많이 뻗어져 있었는데요. 치아 각도도 더 정상으로 맞아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쯤에 교정을 시작해서 위에 발치 교정을 시행해서 기간은 2년 반 정도 걸렸고요. 발치 교정 치고는 이제 보통 정도보다 약간 더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발치 교정은 2년 안에 끝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공간이 남은 것을 빨리 닫아주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환자분께서 고무줄을 잘 껴주시고 이런 것도 같이 동반이 되는데, 사실은 이 환자분은 고무줄 협조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발치 공간을 닫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점이 있고, 이렇게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을 같이 해야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순서에서
교정을 먼저 해서 치아의 위치나 교합 같은 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맞는 교합이나 치아 위치에 맞추어서 임플란트나 보철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가 발치를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교정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면 뭐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고 치아 교정도 하시고 싶으시고 충치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각과의 전문의가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고 그런 의사분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총체적으로 다 정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